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로 온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물리적 변화라는 게 나와요. 자, 물리적 변화는 뭐다? 물질 모양은 바뀌지만 성질은 바뀌지 않는 변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양은 바뀌지만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그러면 내가 이 물리적 변화는 모양은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바뀌는 거야. 근데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본질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라고 예전에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생소하면 안 되는 거야. 예전에 한번 했던 거니까. 아셨죠? 내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거야, 그러면. 서운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왼쪽에 이제 이론책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같이 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바뀌지만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물은 수증기로, 물은 뭘로? 얼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걸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 또 화학적 변화라는 게 나와요. 자, 화학적 변화는 모양과 성질이 어떻게 된대요? 모두 바뀐대요. 이것도 특이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모두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다 보니까, 모두 바뀌다 보니까 얘가 정말 특이한 게 모양도 바뀌고 성질도 다 바뀐대요. 그러니까 얘네들 물이 수증기가 되고 물이 얼음이 되는 건 모양은 바뀌지만 성질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내보내는 반응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10이 있던 게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다 보니까 얘가 몇으로 줄어들 거다? 7로 줄어들 거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방출이 몇이 된 거예요? 3이 된 거죠. 3. 맞죠? 그럼 얘는 몇 밖에 안 남아요? 3밖에 안 남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어떻다? 크다. 그럼 이 방출되는 열 3이 누구한테? 가연물한테 영향을 줘서 이 가연물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활 타기 시작하는 거죠. 맞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연소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사이즈가 더 작아진다. 자, 근데 얘는 아니 주변에 있던 열을 내가 가지고 싶어. 그래서 막 끌고 오는 거야. 이를 갖고 와 해서 본인의 몸집을 키우는 거라 그랬죠. 얘는. 그래서 오히려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작다. 그래서 생성물이 더 크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 10이었으면 주변에서 흡열이라는 걸 한다고요. 흡열을 몇을 해요? 3. 맞죠? 그럼 이게 얼마가 돼요? 이제 13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아이스팩 같은 걸 얘기한대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오케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한 그래프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죠. 됐나요?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온도.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가 막 운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걔네들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 운동 에너지의 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래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요 섭씨라는 온도를 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를 100등분을 했다. 얘는 180등분을 했다. 뭐하고 뭐를?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를.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외국 쪽에서 우리가 화씨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화씨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어디 쪽? 여기 섭씨. 도씨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도씨와 화씨 간에 뭐가 가능하다? 환산이 가능하다.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왔다 갔다 할 때 아니 결국은 도씨와 화씨에 관련된 걸 봤을 때 도씨는 5, 9 이런 공식이 있다. 근데 이 공식보다는 이 공식이 더 편하다 그랬죠. 화씨는 9, 5, C, 3, 2. 그죠? 약간 예전에 제가 그랬죠. 빨리 삼겹살 2분 구워라 라고 해서 95C32, 95C32. 약간 협박하듯이, 그죠? 95C3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95C32, 95C32. 그래서 화씨를 내가 도씨로도, 도씨를 화씨로도.
그러니까 도씨라는 건 제가 섭씨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켈빈 온도가 나와요. 자, 켈빈 온도는 도씨에다가 몇을 더한다? 273. 랭킨 온도는 화씨에다가 몇을 더한다? 460.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 온도를 바꾸는데 얘네들 있죠, 요 두 개. 특히 요거 켈빈. 얘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더한다 그랬죠. 그럼 무슨 온도가 나와요? 켈빈 온도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도씨에다가 273을 더한다. 그러면 얘를 어디서 쓰냐? 우리가 무슨 기체? 이상기체 쪽에서 많이 쓰더라. 그렇죠? 이상기체에 관련된 건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기체 쪽에 보일-샤를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얘가 피부과 선생님, PVT 모든 이상기체는 얘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죠? P는 뭐예요? 절대 압력. V는 최적. T는 절대 온도. 맞습니까? 자, 얘네들의 값이 어디서나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게 보일-샤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선생님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P에는 우리가 압력을 넣어주고 V에는 최적, 부피를 넣어주고요. T에는 절대 온도, 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 있을 때요. 곱하기는 얘를 얘기하고 나누기는 비례를 얘기한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개념 잘 알고 계십시오. 곱하기는 반비례, 나누기는 비례. 됐죠? 그래서 PV, P 곱하기 V, 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네 두 개는 서로 반비례, 얘네와 얘네 서로 비례. 아셨죠? 요거 왜냐하면 정의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은 압력에는 반비례한대요. 최적은 압력에는 반비례. 그죠? 서로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 갔을 때 절대 온도에는 얘가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서로 비례한다. 제일 중요한 공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만일 여기 PVT가 있으면 자, 첫 번째 이런 조건들을 준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온도가 일정한 조건을 준다면 자, 여기 PVT에서 우린 뭐가 필요가 없다? T가 필요가 없다. 얘 날려요. 그러면 PV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관계식 하나가 나오는데 얘가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 근데 제가 예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보일의 법칙을 소방 쪽에서 적용시키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 개인적으로는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불이 나면 온도가 일정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도가 어떻게 될 거예요? 상승을 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얘가 시험 문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나올 수도 있죠. 화재시를 가정 안 하고 그냥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주고 P와 V를 주고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서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기 같은 걸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주사기에 주사액이 요 정도 있었어요. 뾰족한 끝이에요. 주사를 싫어하는데 저도 여기 가보면 안에 이제 주사약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 최적이 이만했는데 내가 이제 간호사분이 여기 이제 압력을 줘서 얘를 밀죠. 밀면 요 안에 있던 주사액의 최적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얘가 들어가면서 요 주사액이 줄어들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압력을 줘서 안쪽으로 밀었더니 압력이 늘어났더니 이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그쵸?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왜냐하면 압력이 높아졌을 때 최적이 줄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얘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압력을 일정하게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최적을 일정하게 놓을 수도 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압력을 일정하게 놓게 되면은 시계에 갔을 때 얘가 없어도 된다고, 압력이. 그럼 얘는 T분의 V는 어떻다? 일정하다. 얘가 무슨 법칙? 샤를 법칙.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서로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뭐도 올라가요? 부피도 올라가는 거야. 또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타이어 공기압이 빠진다라는 게 온도가 내려가니까 부피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최적이 일정할 때를 보면은 마찬가지 이 공식에서 얘만 일정하게 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T분의 P가 어떻다? 일정하다. 맞습니까? 네. 그럼 얘네 두 개는 또 어떻다? 비례한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도 좀 떨어지고, 그죠? 요게 이제 샤를 법칙이다. 근데 기출에는, 소방학 기출에는 요게 한번 기출이 됐었죠. 밀폐된 실내에 화재 현장에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압력은 어떻게 될 거냐? 올라갈 건데 이게 몇이 될 거냐? 몇 배가 될 거냐? 요런 게 이제 한번 기출이 됐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같이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름이 무슨 법칙이라고요? 보일-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심화 이론 체크하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내용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애가 나와요. 유체. 그죠? 이 유체라는 말을 알고는 계셔야 되거든. 여러분들 유체라는 게 얘예요. 흐르는 물체 또는 쉽게 변형되는 물체를 우리가 유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물체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물질의 종류에는 세 가지. 고액기. 자, 고체는 딱딱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고체는 변화를 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딱딱하고 자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애기 때문에. 자, 근데 액체, 얘는 그나마 조금 변화시키기가 쉽죠. 맞죠, 여러분들? 기체는 제일 변화가 쉽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변형이 쉽거나 흐르기 쉬운 물체를 고체 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요게 이제 고체잖아요. 요거 펜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거를 있는 힘껏 세게 여러분들 이렇게 부러뜨리면 당연히 부러지겠죠. 근데 내가 그냥 쉽게 조그만 힘을 줘도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세게 힘을 주면 당연히 부러지지. 세게 힘 한번 줘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비싸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고체는 내가 어떤 힘을 많이 줘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변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고체는 요건 날려버리는 거야. 얘는 유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 중에 뭐하고 뭐만, 액체하고 뭐만, 기체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작은 전단력, 이게 힘이에요. 작은 힘에도 작용하면 연속적으로 변형이 돼서 유동하기 쉬운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유체를 제가 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결국 유체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 액체와 기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소방에서 많이 쓰는 액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근데 소방에서 많이 쓰는 액체. 뭐 있어, 여러분들? 알 텐데? 우리 약재로 쓰는 거. 물이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기체로 쓰는 건 뭐 있어요? CO2, 또 할론, 또 할로겐, 뭐 이런 애들 있는 거죠. 등등등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슨 유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슨 유체요? 소방유체라고 얘기합니다. 소방유체. 아셨죠? 그럼 이 소방유체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체라는 걸 제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유체 분류가 있어요. 유체가 진짜 여러분들 액체라는 게 이제 물밖에 없겠습니까? 엄청 많겠죠, 그죠? 근데 우리 소방에서 쓰는 게 이제 물이 대표적인 거고, 기체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기체도 우리 소방에서 쓰는 게 이제 뭐 이산화탄소, 할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유체 분류에 가보면
압력 변화에 따른 분류가 있대요. 그럼 압력 변화에 따른 분류에는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가 있대. 압축성 유체는 압축이 잘 되는 유체, 즉 내가 어떤 압력 변화를 줬는데 얘가 쉽게 줄어든대요. 최적이 쉽게 변한대요. 걔가 압축이 잘 된다라고 해서 압축성 유체라고 얘기하고, 자, 비압축성 유체는 내가 힘을 줬는데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최적이 잘 변하지 않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비압축성 유체라고 얘기한대요. 자,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 지문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압축이 더 잘 되는 건 기체 쪽. 자, 근데 이에 비해 압축이 잘 안 되는 유체는 우리가 기체보단 어디요? 액체 쪽을 얘기한다고. 액체. 아셨죠? 그래서 압력 변화에 대하여 밀도나 또는 최적의 변화가 없는 유체를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물이나 또는 기름 이런 게 있대요. 물이나 기름 이런 게 있대요. 맞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점성 유무에 따른 분류. 그럼 얘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물이라는 애가 있대요. 물. 그죠? 물은 내가 수도를 틀었을 때요, 그 물을 만지면요 얘가 끈적끈적합니까? 아니죠. 끈적끈적하지 않죠. 만약 우리 집 물이 끈적끈적하다? 신고하셔야 돼. 지자체. 야, 우리 집 물에서 이상한 게 나와요. 우리 집 물이 끈적끈적해요. 맞잖아요. 이게 뭔가 오염이 된 거거든. 일반적으로는 물은 끈적끈적하지 않습니다. 즉 물은 얘가 작아요. 점성이 없진 않습니다. 이 점성이라는 게 뭐냐, 여기가 보면 서로 붙어있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 또는 유체 저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점성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점성이 좀 큰 애가 누가 있냐, 이런 애가 있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누가 봐도 만지면 찝찝할 것 같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 끈적끈적하고 약간 점성이 좀 큰 애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요, 자, 내가 여기다가 동일한 조건 하에 꿀을 두고 여기서 물을 흘리고 여기선 꿀을 흘리는 거야. 꿀. 아셨죠? 물과 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물을 흘리고 또 꿀을 흘렸을 때, 자, 이 중에 빨리 흘러가는 건 누구겠느냐라는 거야. 흘렸을 때 여기 도착하는, 누가 더 빨리 도착하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더 빨리 도착할까요? 물이 훨씬 더 빨리 도착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얘가 너무 커요. 얘는 그나마 점성이 좀 작습니다. 자, 점성이 크다라는 건요, 얘가 바닥 쪽에 끈적끈적하게 계속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얘가 이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손실, 마찰. 얘가 커서 그래. 아셨죠? 자, 근데 얘가 그나마 조금 작은 거거든. 점성이 작기 때문에. 즉, 결론입니다. 점성이 크다라는 건 손실이나 마찰이 크게 온다라는 거고, 점성이 작다라는 건 손실이나 마찰이 얘보다는 조금 작게 온다라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근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 있잖아요. 물은 배관을 통해서 흘러나올 거예요. 당연히 여기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될 거거든요. 이쪽으로 공급이 막 되겠죠. 자, 이렇게 공급이 됐을 때 물이 지나가는 요 배관 있죠. 배관과 요 물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점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건 그래도 손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주변에서 이 손실이 없는 유체를 한번 찾아보자. 손실이 없는 유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실이 없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손실이 없는 유체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중력값이라는 것도 작용하고, 그리고 요 배관 안에 지나갔을 때 무조건 요 배관과 물 사이에 마찰이 생긴다고요. 손실이 생긴다고요. 아셨죠? 근데 이 손실이 아예 없는, 점성이 아예 없는 유체가 있대. 걔 이름이 뭐예요? 이상유체, 비점성 유체.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앞에 쪽. 그러니까 걔는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냥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유체는 아니다라는 거. 점성이 없는 유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부분 다 무슨 유체? 실제 유체. 실제 유체에는 뭐가 존재한다? 점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점성에 따라 뭐가 발생한다? 손실이나 마찰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유체 100%다 실제 유체지만 우리가 그냥 마찰이 없다라고 고려한 유체 이름이 뭐라고요? 이상유체입니다. 이상유체.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완전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게 계산기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대부분 그 문제풀이 시간이 1분이 넘어가요. 그죠? 근데 그때 한번 SO2 이산화황으로 한번 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한 뭐가 나왔었냐면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예전에 한번 풀어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은 요 공식을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첫 번째 PV는 nRT, N분의 WRT 요 식 정도는 암기를 하시라 그랬죠. 요 P가 뭐예요? 압력이죠. 압력. 또는 이제 대기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압이면 뭐 대기압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1atm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V는 최적. 대신에 이거 다 이상기체 쪽이에요. 최적. 그리고 압력. 됐죠? 자, 그리고 N. 요게 이름이 뭐예요? 몰수예요. 근데 만일이 몰수를 안 준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린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요것도 알고 계십시오. M이 분자량. W가 무게 또는 질량. 보통 기체 쪽에서는 질량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냥 무게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M분의 W라고 들어가 있고, 자, R. 요거는 살짝 암기를 해야 되는 숫자인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T는 뭐예요? 절대온도 켈빈. 요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한 얘기죠. 요게 정해져 있는 값이거든요. 0.082 기체 상수, 일반 기체 상수라고 해가지고요. 그럼 이 일반 기체 상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 앞에서 요거 봤었잖아요. 얘가 뭐였어요? 보일샤를. 자, 얘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맞습니까? 근데 일정하다를 우리가 상수값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R이라고 보는 거야. 얘가 항상 일정하니까 얘를 그냥 상수 하나로 놔서 얘 이름을 기체상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보가드로가 뭐냐? 압력 단위가 ATM인 경우 1kmol, kg에 대한 기체 상수를 구할 때 얘를 꼭 알아야 된다고.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법칙이 0도씨 대기압 기준에서 모든 기체 1kmol 또는 1kg은 22.4m3승의 최적을 차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0도씨 그리고 대기압 기준이니까 1atm 기준에서 모든 기체 1kmol 또는 1kg은 22.4의 최적을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R은 T분의 PV 써놓고, 자, 압력은 대기압 기준이라 그랬어요. 1atm. 그리고 최적은 무조건 몇을 차지한다고요? 22.4를 차지한다고. 아보가드로에 의해서. 자, 온도는 몇 도일 때요? 0도씨일 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켈빈인 거죠. 근데 이 R은 몇 킬로몰당? 1킬로몰당. 얘를 고려를 해주는 거야. 1킬로몰당. 자, 해서 얘를 계산기를 눌러준다. 만약 우리 계산기가 없으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얘가 몇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0.082. 그래서 단위라는 걸 한번 써보면 ATM의 메타 3승. 그죠? 그리고 아래가 킬로몰의 켈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거야. 0.082 값이. 0.082 값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암기하면 된다고 그냥. 언제 이거 다 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만일 문제에 P의 단위가 압력의 단위죠. 꼭 얘를 써라 라고 하면은 파스칼도 압력 단위잖아요. 그죠? 파스칼. 그러면 걔는 했을 때 여기가 압력이 우리가 1atm을 이게 1기압이잖아요. 파스칼로 바꾸면 요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 참고로만 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제 101325 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파스칼은 뉴턴 퍼 메타 제곱을 얘기합니다. 요게 파스칼이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리고 V 최적이죠. 22.4. 똑같이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 단위만 바뀐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온도 아보가드로의 0도씨 조건일 때 1km몰당.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위에가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요. 단위가 없어지면서 뉴턴 메타라는 단위가 나와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줄. 그래서 위에 줄이 들어가고요. 아래에 킬로몰에 켈빈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 정도 나와요. 뭐 8313.5 그냥 우리가 대략 한 8314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건 압력 단위가 뭐일 때냐면 파스칼일 때. 파스칼이라는 압력 단위가 있을 때 R 값이 바뀔 수는 있다. 근데 이것도 어려워서 못 푸는데 이렇게 나올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요 정도 ATM 정도는 ATM에 대한 기체상수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기출이니까요. 아직까진 기출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학개론 쪽에서 모든 공무원 시험이 마찬가지죠.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에 나왔던 내용은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SO2라는 게 나왔고 그 SO2에 대한 우리 부피 구하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이거 넣어놓은 이유가 파스칼일 때도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됐나요? 와,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는 꼭 알고 계시라고 이런 내용이 있다. 결론만 보시면 돼. 그냥 압력이 파스칼 단위로 나왔을 땐 R값을 얘를 쓰고 ATM 단위로 나왔을 땐 R값을 얘로 쓴다라는 거 정도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도 베스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연력학 법칙. 자, 연력학 법칙은 연력학의 기초가 되는 법칙이래요. 근데 이것도 저는 참고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하게 확장한 1법칙 비가역 과정의 존재를 말하는 2법칙 절대 영도에서 엔트로피에 관한 3법칙 열평형 개념을 도입한 0법칙이 있대요. 그럼 첫 번째, 자, 0법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법칙은 뭐의 원리냐면 얘의 원리예요. 온도계. 자, 온도계 나오면 0법칙이야. 연력학. 아셨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온도계의 원리란 뭐냐면 얘예요. 열평형 온도계 0법칙이에요. 아셨죠? 그럼 얘는 이거야, 여러분들. 여기 고온 물질이 있으면 옆에 저온 물질을 둬요. 그럼 이 고온에 의해 이 저온 물질은 온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상승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고온은 저온 물질에 의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하강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갔을 때 얘네 두 개 온도가 서로 뭐가 되냐면 같아진다고요. 됐나요? 걔가 열평형 법칙이에요. 걔가 온도계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연력학 1법칙은 공급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와 외부에서 한 일의 합과 같다라고 했는데, 자, 옆에다가 뭐라고 써두시냐면 이 1법칙은요 얘예요. 자, 무슨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근데 이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법칙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에너지 보존? 들어가는 에너지와 나오는 에너지가 같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원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게 절대 보존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손실이 무조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쭉 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9시간, 10시간 이렇게 한대. 그럼 9시간, 10시간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요거 만약 예를 들어 요거 강의 3시간을 찍어요, 하루에.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자격증 강의를 또 찍어요.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실강을 나가요. 그러면 제가 요즘 따져봤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힘든 직업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제 보람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힘들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오전 9시에 나와서, 만일 오전 10시까지, 저녁까지, 만일 강의를 했어요. 그럼 이게 체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는 절대 보존이 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절대 이거는 보존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래도 사람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는 무조건 소모가 되게 되어 있어요. 소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보존이 될 수가 없어요. 맞잖아. 근데 그게 가능하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요 일법칙은. 마찬가지예요. 물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흘러요.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른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여기서 가지는 물의 에너지와 나왔을 때 에너지, 배관에서 나왔을 때 에너지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뒤집은 게 이 법칙이에요. 얘를 뒤집은 게 이 법칙이라고요.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뭐가 존재한다? 손실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자 보세요. 고온의 물체는 저온의 물체로 갈 수 있대요. 즉 고온은 열 에너지가 엄청 많잖아요. 뜨거우니까. 걔를 내가 그냥 두잖아요. 그럼 얘가 자연적으로 손실이 생겨요. 손실이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어디로 가요? 저온 쪽으로. 즉 큰 에너지는 작은 에너지로 충분히 갈 수 있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작은 에너지, 저온을 고온으로 내가 만들려면 쉽지가 않다고요. 주변에 열을 계속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그걸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즉 내가 이거야 여러분들. 라면물을 올려놓고 불을 켜야 온도가 오르고 끓을 거 아니에요. 저온이 고온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거를 물만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언제 끓으나.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될 때까지 여러분들 보고 있어도 절대 물이 끓지 않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3법칙은 뭐냐. 1atm이라는 압력하에서 엔트로피 값은 다 0이래요. 0. 절대 0도에서 0이래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연력학 법칙에 대한 게 뭐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압력이라는 게 나와요. P. 제가 아까 압력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우리가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요. 어떤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내가 힘을 준대요. 힘. 이 힘을 F라고 얘기하고 이 면적을 우리가 A라고 보통 기호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힘의 단위를 우리가 보통 뉴턴이라는 애를 써요. 그래서 이 면적,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각형 면적에 내가 힘을 줬을 때, 그 힘을 줬을 때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력을 줬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면적당 힘을 우리가 압력 P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압력 P는 A분의 F다. 해서 우리가 얘를 파스칼이라고 읽는데, 파스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읽는데요. PA, PA.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소방의 압력 단위에 뭐가 있다? 우리 메가파스칼이 있다 그랬죠? 메가파스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PA라고 읽으면 안 된다.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 파스칼이라고 읽어야 된다. 파스칼.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압력 단위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라고요. 됐나요? PA. 그리고 여기 메가라고 얘기하면은 이 메가는 10의 몇 승을 얘기한다? 6승을 얘기한다라는 것까지.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에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대기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 근데 항상 대기압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 대기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 몸에서 똑같은 힘으로 바깥쪽으로 밀고 있다. 밀고 있다. 선생님, 대기압이 느껴져요.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 병원 가세요. 어디가 쑤시는 거야, 지금. 아셨죠? 어디가 지금 쑤시는 거야, 지금. 그거는 이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대기압이 느껴져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얘 뭐지? 약간 간호사 불러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보내라고. 내가 진료 못하겠다. 그죠? 하여튼 농담이고 여러분들 여기 대기압이 존재를 하는데 대기압이라는 게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힘으로 바깥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 그러면 이 대기압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표준 대기압이라고 해서 내가 계속 1기압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기압은 1기압이다.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한대.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 정도 체크를 좀 해보시라는 건데 이 1기압이라는 압력이 솔직히 얘기하면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느낌 와요? 1기압이 어느 정도의 압력인지? 느낌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근데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이 수은이 대기압이 주어졌을 때 몇 센치 정도 올라갔대요? 한 76cm 정도 올라갔대. 오! 이 1기압이라는 압력은 수은이라는 놈을 몇 센치? 76cm 올릴 수 있는 압력이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수은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많이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수은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이제 우리가 수은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곳이 온도계 아시죠? 여러분들 온도계. 그 유리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요즘은 다 디지털 온도계인데 예전에 이렇게 유리처럼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눈금 있는 온도계 있어요. 여기 위에 빨갛고 뭔지 알 거야 여러분들. 하여튼 얘가 수은 온도계거든요. 수은 온도계.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수은이라는 것보다는 얘가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익숙할 수 있다. 아쿠아가 뭐냐? 물이에요, 물. 그러면 1대기압, 우리를 밀고 있는 이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물을 몇 메타까지 올릴 수 있는 거냐면 10m까지 올릴 수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파스칼이라는 단위로는 10만 파스칼 정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대요. 10만 파스칼.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력에 대한 거는 정의 정도 보시고 그리고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대기압이라는 걸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숫자가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건 요 1atm, 1기압이라는 걸 좀 많이 쓰고요. 요 1기압이라는 걸 느낌으로 좀 보시라고. 이 압력이 수은을 몇 메타 정도 올릴 수 있고 물을 또 몇 메타 정도 올릴 수 있고 이런 느낌들,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 어려우시면 그냥 10m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냥 이 정도 보시라고. 3, 3이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얘는 그냥 10만 정도 파스칼 정도 나온다. 왜냐면 이게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계산기를 눌러서 이제 정확한 계산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증기압이 나와요. 그죠? 포화 증기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증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OX로 마무리를 한번 챕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